현장에서 하는 고민을 이렇게 담아내는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는 분들도 계셨고, 조금 더 체계화되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여러 단위에 좀 적극적으로 제안할 시기가 아니냐, 이런 고민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부 극별 교육과정 운영 제안 및 종합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팬데믹 교육과정을 말씀해 주신 김학한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쓰고. 예, 약간 알리바이를 제공을 했다가 이거 한번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자료집 46쪽에 있고요. 빈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별지로 감염병 대유행 시기 고등학교에서의 비상교육과정의 기조 제목으로 했는데요. 사실 좀 더 숙고해서 진작에 자료집에 이제 실었어야 되는데 워낙 이 고등학교 바쁜 일정들이 지금 막 몰아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수행평가 기말고사 시험 출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다 완료를 해 학생들이 등교한 그 짧은 시기에 수행평가를 다 완료해야 되고, 수행평가 입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시기에 제가 맡은 업무가 교복 업무인데, 동복 원래 교복 한번 했다가 입어보지도 못하고 여름이 됐었는데 내년 교복을 또 준비하는 그런 업무가 지금 막 진행되는 시기라서 시간에 맞춰서 이 자료집이 제작되는 시간 안에 원고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료로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감염병 대유행 시기, 요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은 이제 팬데믹 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고교 교육 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다음에 아까 팬데믹 교육 과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에 입각했을 때 어떻게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기본 골격 정도를 한번 좀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고교 교육 과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의 파행이 결합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고3은 5월부터 전면적 등교 수업으로 하고 있고요. 고1과 고2는 밀집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격주 등교 방식으로 학사 일정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전면 등교 수업이 됐다는 것은 3월, 4월은 고3도 학교를 나오지 않거나 4월 10일경 4월 9일부터 비로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운영해 왔었던 과정들이 있었죠. 이렇게 본다면 벌써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고3만 해도 상당 기간에 있어서의 학습 결손들이 존재했겠구나라는 거고, 고1, 2의 경우에는 이제 격주간으로 이제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수업과 고3은 지금 이제 쭉 나오고 있는 등교 수업으로 하고 있고, 고1, 2는 전체 학교 성원의 3분의 2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해서 일단은 고1과 고2는 격주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온라인 수업에서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격주 등교 때에는 수행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중간고사를 봐야 되고, 그때 연합학력평가를 봐야 되고, 기말고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온라인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업은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다음에 나머지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다음에 평가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등교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일단 고교 교육 과정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고등학교는 뭐 그 자체 고교 교육 과정의 운영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 12년 교육의 결산이 대입 아닙니까? 대학 입학을 위한 자료 산출, 이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진행된 데다가 아주 제한된 시간에 수시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정시 준비들 아울러 또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는 좀 상당히 모둠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수시 준비 자료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료들이 준비되었는데 그나마도 또 그때도 이게 형식적이다라는 비판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제한된 시간 내에 활동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일단은 활동한 실적으로는 생기부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나온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자율 동아리 활동, 다음에 그 경시대회, 수행평가 이런 활동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는 학교도 애들 나왔을 때는 그 시기에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그 시간 안에 모든 과목에서 오는 이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학생부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교과 시험부터 시작해서 수행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이 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험 기간까지 이게 겹쳐버리면은 학생들의 이 학습 노동의 정도를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특히 아까 뭐 양극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그 고등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상위권들은 성적들이 아주 촘촘하게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하위권들이 지금 거의 학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체크가 안 되는. 왜 그러냐면은 온라인을 보면서 그냥 클릭해놓고 안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전에는 학교라도 오면은 자거나 뭐 하면서 한 귀로라도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성적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엄청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 활동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학생부 자료를 만드는 비교과 활동들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일부 대학에서는 비교과 활동들을 이번 입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연세대학교가 단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올해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후년까지 갑니다. 왜 그러냐면 고2 때 이 활동이 비정상적이면은 그때와 비교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고1은 올해께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감염병 상황이 내년까지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비교과 활동 자체가 원래도 학생부 종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들이 많았고 뭐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으로 학생들의 구체적인 능력과 활동들을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는 이것 자체의 내용의 부실함 그리고 이것으로 진학 자료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이제 더 커진 그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와 대면 수업의 단절, 즉 일주일가 하다가 일주일 안 나오고 이게 단절되거든요. 뭐 아이들 사이에서는 뭐 코로나 방학이 계속 일주일 방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방학이지만 진도는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교육 활동의 한계가 노정이 되고 있고요. 등교 기간에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의 평가의 비중이 실리면서 교육 활동의 한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 학교에서는 이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데 비해서 이 대면 수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또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서 진행되는 데가 학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좀 문제는 뭐냐면 공교육은 감염병 위반으로 해가지고 봉쇄하고 있거나 아니면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학원은 대면 수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학원 다 망합니다. 대면 수업으로 하는 학원만이 살아남고 있고, 다음에 이 대면 수업은 이른바 그 전문 유명 입시 학원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포기하는 순간 뭐 수입도 안 되지만은 성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교육은 온라인과 여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비해서 학원은 상시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좀 더 되는데 가정들은 여기 이제 과외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된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코로나 조건 속에서 고등학교는 이제 여전히 입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업과 다음에 정시 대비를 위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이 교육 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 전형 이것들을 긴급하게 조정하지 않고서는 일단은 현재 이런 좀 파행적 교육 과정의 운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입 자격고사를 포함하는 이 입시 제도들을 제기하고 있고, 또 과도기 방안들을 교육운동 진영에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일단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몇 가지 더 긴급한 좀 처방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입시 전형이 그 학생부 수시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이 비교과 활동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 교과 활동이 오히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대신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폭 전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사실 전국적으로는 이미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수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위권 대학들, 서울 지역의 상위권 대학들만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교과 활동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학교가 지금 막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 교육 과정들이 더 파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부 교과 중심의 수시로 선발한다면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수능의 경우에는 지금 상대평가 9등급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은 재수생과 재학생 간의 이 올해 고3과 재수생 간의 이 공정성 문제, 불평등 문제가 벌써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간에도 이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수시하는 부분들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들은 그 수능 난이도를 낮춰야 된다. 하나같이 다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뭔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작용하고 있고 재수생과 재학생 간의 불평등이 이 정시에 지금 작용할 거다. 그래서 난이도를 낮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능 9등급 상대평가 9등급제를 기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 방법들은 그 이쪽에 변경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놨는데, 하여튼 현재 가장 좋게는 합격과 불합격의 정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지금 1점 단위로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 이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좀 더 큰 틀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로 선별을 하려고 해도 구획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입제도의 조정들이 지금 돼야지 그거에 맞게 학교 교육 과정들이 좀 숨통을 좀 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 팬데믹 시기의 교육 과정 개편 방향입니다.
일단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고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이라면은 일상적 시기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아니라 좀 비상교육과정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일부에서 천보 선생님이 기본적인 형태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한 원칙들에 좀 기반해서 일단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들을 이 시기에 그렇다면 학생들의 발달이 결손이 없고 또 핵심적인 것들은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들로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그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 좀 현실 적합성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면 이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 방향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지금 방역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역 단계에 맞게 지금 학교의 등교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학생들이 지금 전국에서 몇 천만 명이 가장 밀집된 그리고 밀폐된 공간인 교실에 모여가지고 또 식당에 밥을 먹으면서까지 지금 몇 개월들을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아직 학교발 코로나 감염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밖에서 있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이제 전파되어 오면서 학교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한 방역 단계 조건에 맞게 일단은 대면 수업들을 좀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사실은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가 문 닫고 있는 사이에 학원에선 수업하고 수업 마치고 아이들은 분식집에 가서 다 같이 어울리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다시 이제 학교로 오고 있는 그런 조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 있어서 이 통제나 규제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 공교육의 이러한 파행들이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사실은 일반 서민들의 경우 자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적인 좀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등교 방식으로 수업들을 좀 변화를 좀 하자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코로나 상황들을 뭐 무시하고 등교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는 격주제입니다. 격주제인데 이렇게 되면 수업이 지속적으로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되기 때문에 지속성들을 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없거든요. 여기에는 2개 학년이 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전과 오후반으로 2부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 있는 학생 수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쪽에 보면은 그래서 2주간 등교 일수를 얘기했는데 현행으로 본다면은 현행은 격주 등교이기 때문에 5일입니다. 2주 동안에 학교 나오는 게 그러나 2부제로 한다면은 10일이 이제 등교하게 돼 있고요. 그때 수업 시수는 현재 고등학교가 등교할 때 이제 34시간 일주일에 운영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에 뭐 창체 2시간, 뭐 HR 시간 뭐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34시간인데 플러스 온라인 34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2부제 형태로 한다면은 오히려 등교 수업 시간은 2주에 40시간이 되고 온라인은 플러스해서 이것들을 별도로 정규 수업을 보조하는 방식들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까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갖고 학교 나왔을 때 지금 막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등교 수업 중심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 진행이 되고 온라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보완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뭐 2부제 형태로 운영하자라는 제안들이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밀집도를 높이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도 가능하다. 이거는 2학기에 있어서 지금 1학기에는 정신없이 뭐 일주 고등학교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교육과정들을 고민한다 보면은 2학기부터는 이것들을 방침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온라인 수업이 더 교육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격주간 이걸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고교 교육
과정의 이제 개편 방향인데 거기 뭐 현행 수업 시수 정도를 간략하게 했고요. 그렇다면은 대유행 시기 팬데믹 교육 과정의 좀 개편 방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 교육 과정 운영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하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로 교육 과정들을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위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3단위 교과를 2단위로 줄이고 2단위 교과를 뭐 이제 1단위로 뭐 이제 줄인다든가 그랬을 때 그 교과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별해 가지고 그것들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단위수가 줄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가 대폭 줄어들어요. 줄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해야 될 시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교실을 나누어서 소인수 학급 형태로 운영해 나갈 수도 있고요. 다음에 현행 교육 과정을 만약에 그대로 올해에 있어서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부제로 하게 되면은 2부제로 그 2부제로 3주를 운영을 하는 거하고 6시간 2부제로 하게 되면 40시간이 들어가고 다음에 현행으로 한다면은 일주에 3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2부제로 3주가 현행 격주 방식으로 했을 때 2주하고 같습니다. 현재 전체 그냥 풀로 갔을 때하고 그랬을 때 약 일주일 정도의 수업을 좀 감축을 하면은 현행 교육 과정을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팬데믹 교육 과정의 좀 기본은 일단은 대면 수업들을 복원하고 수업의 지속성을 갖는 그런 형태들로 나가는 것이 기본이 될 것 같고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입시의 부담들을 입시 제도가 어렵다면 대학 입학 전형에 변화들을 주어야지 학교의 교육 과정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하여튼 핵심적으로는 일단 2가지 정도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초등의 최혜영 선생님 말씀 마저 듣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진 건가요? 네. 저는 토론은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로 그러니까 현장 교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온 어떤 현장 스케치 같은 건데 이런 글을 써놨다는 거를 알고 계셔서 좌장님께서 여기에 참가하라고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의 어떤 그 정책까지 제안하는 그런 역량에 제가 되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현장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왜 사람이 되게 막 우울하거나 하여튼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이게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출발이 됐지 하는 걸 생각하거나 그걸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누구랑 뭐 수다를 떨거나 하면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 우울함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는데 그 우울함과 막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40대임에도 불구하고 명퇴를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짧게 단상 형태로 이제 썼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약간 흐름을 그렇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교사 입장에서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IT 쪽으로 굉장히 약하니까 이게 어떡하지? 익혀야 되나? 아니면 잠깐 끝나고 말 거니까 대충 어떻게 버텨볼까? 막 이런 갈등 상황을 막 하다가 이렇게 막 돌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젊은 후배들하고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구현하지라고 했을 때 젊은 친구들은 이미지나 영상 형태로 사고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텍스트로밖에는 사고가 움직이지 않아서
굉장히 막 그 효율성 같은 게 떨어지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고민이 깊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학급 운영, 수업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교조에서 가르쳐 준 대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현장 역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무기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굉장히 루저 같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웠었고, 어쨌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적학습 아니면 살짝 기능학습 뭐 이런 정도를 하니까 학교 무용론, 교사 무용론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당시에 초창기에는 대두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반에 특별히 더 문제가 됐었던 거는 그 사회 수업, 뭐 도덕 수업 같은 부분에서 이게 사상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초등학생들은 거의 같이 이제 끼고선 온라인 학습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6학년이고 그 민주주의의 역사 부분이 있어서 4.19, 5.18, 60항쟁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댓글로 문제 삼고 전화 통화하고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다못해 영상에서 살짝 나온 무지개 이미지가 있었는데 왜 성소수자라든가 그런 동성애를 선생님 옹호하시는 거냐고 막 그런 걸 막 묻고 확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별 탈 없이 스무스하게 넘기는 그런 기술도 제가 좀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면대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잘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딘가에 기록이 남고 그게 온라인 공간을 떠돌아다닐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교사 측면 말고 학생 부분에서 이제 보여지는 뭐 격차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새롭게 지적할 만한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이 온라인 학습을 해태하는 두 종류의 군이 저한테는 보였어요. 하나는 정말 힘들고 못해서 하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런 싸구려 공교육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부모님께서도 굳이 안 해도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출석 어느 정도만 하면 되죠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저 약간 학군적인 특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학습을 해태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위 말하는 문제 학생이 대두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런 상호작용하는 속에서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산만함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폭력성 이런 것들 또는 뭐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큰 교실 안에서의 문제였다면 이게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가서 다 이렇게 고립이 되니까 그렇게 관계 맺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산만함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오히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뭔가 포기하고 의욕이 없고 막 이런 친구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죠.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어떤 문제 학생들이 제 눈에 굉장히 포착이 됐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뭐 발달이 왜곡되고 뭐 위기가 오고 뭐 이런 부분은 많이 나왔으니까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가정 불화의 문제도 얘기하고 싶은데 왜 프랑스에서 어떤 기사에 가정 폭력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이제 한 가정 그 공간 안에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봐야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시각적으로 면대면의 상황이면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온라인 상으로 가니까 O 아니면 X로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1, 2, 3, 4, 5 해갖고 굉장히 단계적으로 나타나거나 뭐 객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 집의 가정 환경이 어떤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뭐 디지털 관련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런 디바이스가 없고 다룰 줄 모르는 그런 것들도 갈등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 집에 있는 보호자가 그걸 알 수 없을 때 그 학생과 보호자 사이에 생기는 그 갈등과 어떤 혐오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이런 넓은 의미의 교육인데 우리가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누군가가 풍선효과처럼 그런 갈등을 어딘가에서 겪고 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주목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그런 것도 마음이 아팠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학교를 안 가니까 좋다고 하는 아이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되게 마음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서 좋다고 하는 부류도 조금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학교 체제가 갖고 있는 뭐 억압적이고 막 자유가 없고 막 자율성이 부족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 가기 싫었는데 집에 있으니까 자유롭고 좋아, 이런 측면이면 그나마 좀 의미라도 있는데 다른 거죠. 나 관계 맺는 거 피곤했는데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참 좋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그런 이렇게 교사 부분에서, 학생 부분에서 좀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을 제가 좀 봤다는 거를 좀 정리를 해봤고, 아무튼 그렇게 온라인 수업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대면 수업이라는 거를 같이 이제 하게 됐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와, 이제 신세계가 열렸다,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되게 좋아했으나, 실상은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온라인 수업이 몇 주 동안 진행되었던 것들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또 이제 그거 못했으니까 복습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 그 진단에 적절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뭐 보충적인 활동을 또 기획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왔으니까 어떤 관계 맺기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오니까 좋긴 좋네 이런 것도 막 심어주고 싶은 거죠. 이 많은 거를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안전 프레임에 딱 갇히면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나온 지침대로 학습지만 계속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에서 학습지만 계속 풀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이제 그런 풍경이 연출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막 갈등을 하면서, 아, 나는 첫 등교 수업, 대면 수업을 어떤 기조 아래 할까 막 정말 갈등을 많이 하다가 표현을 즐거움 한 스푼이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조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 한 스푼이 급진적인 모토가 되다니, 세상에 그런 시대가 됐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기조하에 조금이라도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관계를 맺는 활동들을 해보려고, 놀이를 좀 해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전파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노력을 하긴 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나 아니면 제가 옆반에서 목격한 그런 풍경들은, 첫날인데 자기소개하지 않고, 자기소개 한번 하지 않고 자기 이름도 말하지 못하고 집에 간 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중등은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담임제가 아니라서. 너무나 이상했죠. 어떻게 자기 이름도 안 말하고 집에 갈 수가 있지? 그리고 더 슬픈 거는 오늘 애들 왔다 갔는데 엄청 평화로웠어, 이런 표현을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지금 6학년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교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6학년 하면 몇 년도 계속 하겠죠, 편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맥락이겠죠. 너무 서글펐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면 수업 이렇게 몇 차례 진행이 되고 나면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정확하게 이름 붙이고 싶은 아이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제가 온라인 등교 거부 학생 내지는 온포자, 이런 표현을 제가 써봤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게 온라인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주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 패드 같은 거를 막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뭐 집집마다 그런 디바이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처음에는 뭐 신선한 맛에라도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정 시간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려는 적극성, 의지, 자발성, 강제력, 규제력,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 어느 정도 조력이 되는 아이들은 그게 안 생길 때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잘 넘길 수 있지만, 그게 안 생겼는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뭐 하여튼 도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부정적인 부적 강화 같은 형태로 이제 그런 만약에 보호자의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그러면은 더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예 등교조차 하지 않는 거죠. 전화하면 전화 받지 않고, 당연히 또 부모님이랑 통화해도 부모님과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는 뭐 보호자인 경우에도 저도
어떻게 못하겠어요라고 이제 본인도 포기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 반에 그런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등교 수업에만 제발 올 수 있게 제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어떤 혼내거나 그런 눈빛으로도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발 학교 오는 날만 하루는 제발 저를 만날 수 있게 해줘라. 제가 진짜 잘해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 번인가 빠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은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등교 수업에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니까 온라인상에서도 선생님 출첵이요 이거를 오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감동적으로 걔한테 단문자를 보냈는데 단문자는 못 받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온라인 학습에서 생기는 그 진입장벽이라고 저는 이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진입장벽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더 진입장벽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부분에도 첫 대면 수업에서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뭐 즐거움 한 스푼 정도로 정리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겠지만 온라인 수업으로는 진도를 다 나가고 대면 수업에서는 담임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초등의 경우에 그런데 사실은 해야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짤 수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피드백 해주는 거, 그리고 복습하는 거, 그리고 또 평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하는 거, 대면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즐거운 일까지 일어나야 되니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선배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했는데 올해가 정년 퇴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요즘 죽도 밥도 아니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애들한테 무슨 죄를 짓는 기분이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어떤 일종의 공범자들 같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무거운 마음 때문에 사실 괴로움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교사가 공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무성에 대해서 정리를 뭐 명료하게 정리를 하든 그냥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갖든 어떤 책무성이 있을 텐데 그 책무성이 지금 시점에서 뭐지? 이거를 너무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막 병행 수업을 하니까 그냥 어떤 책임도 아무것도 다 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집단적으로 다 괴로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혁신학교에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혁신의 문제에 대해서 또 집중하게 됐는데 수업 혁신은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교과서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퇴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진행되었던 평가 혁신이라는 분야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우리한테 과제긴 했는데 그게 더 많이 쉽게 금방 더 퇴행한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건 앞부분에서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셔서 추가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 그 초등에서는 지금 학습지를 많이 푸는 문화가 진짜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교실에나 다 학습지가 이만큼씩 쌓여 있고 정말 그거 풀고 그 정말 고민하는 교사는 학습지를 풀고 그거를 잘 종이공으로 만들어서 놀이를 하고 활동을 끝내는 이런 정도로 재미난 풍경이 연출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좀 학교 또는 교사의 어떤 존재 이유 같은 거를 찾아야지만 뭔가 이 난국을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하소연만 너무 많이 하고 뭐 힘들다 저거 괴롭다 막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건 사실 정교조죠. 정교조가 이렇게 약간 담론을 좀 주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담론이 비대면 수업은 한계가 분명해. 그건 그냥 교육이 아니었어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공공연한 비밀이라 그러죠. 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저는 정교조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 진행돼야 되는 그런 교육 활동들을 어떻게 이름 지어주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회복 교육 과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말하면 발달 교육 과정이겠죠. 그것에 훨씬 더 집중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 회복이 중요하니까 그걸 표현을 그렇게 말해본 거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나 공교육 또는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같은 교사니까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최근에 시사인 기사에서도 봤는데 학교 민주주의가 코로나19의 백신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저 굉장히 공감했는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공동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교육 활동을 막 펼쳐나가는 그런 대안학교들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학교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진행됐던 워크숍 자료를 첨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공개 수업이라고 하는 그 자율장학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 수업 상황이니까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공개 수업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아까 손지 선생님 말씀하셨나? 그러니까 형식적인 문서는 완벽하게 다 해야 되니까 공개 수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수업을 위한 사전 협의회 그다음에 수업 공개 사후 협의회까지 다 그거를 할 건데 앞으로 그 사전 협의회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이제 그 분과에서는 이렇게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워크숍을 하자. 무슨 온라인 수업 그게 무슨 공개 수업이냐? 그건 지도안을 다시 한번 다르게 펼쳐놓은 거지. 그게 무슨 공개 수업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요즘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나 또는 병행 수업과 관련한 워크숍을 진행하자 하면서 했던 이제 자료인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그 워크숍을 막 진행하고 나왔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이제 돌아가서 2주 동안 우리 이제 그러면 다른 학년, 다른 반에 그 온라인 탑재된 그 수업을 한번 봅시다 라고 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다 이제 그런 게 막막했던 거죠.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구현되었나 막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학습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학습자가 되어서 하루치를 좀 보면 어떠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중등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은 하루 단위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6교시다 그러면 어떤 학교는 6개짜리 강좌가 올라올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묶음 수업을 하니까 2개씩 묶어서 한 3개의 주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만약에 학습력이 매우 뛰어나지 않은 약간 하위권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학생이랑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 과제도 그렇게 다 해보자. 정말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저희가 참관 기간을 그렇게 운영해 보자고 했는데 이제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원성이 들려왔죠. 애들이 할 수가 없겠는데요. 막 이러면서 더 내용을 줄여야겠다. 그다음에 그런 영상이나 같은 이제 그런 영상 시청을 가능한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거는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한 팀을 중심으로 저희 분과를 중심으로 대면 수업에서 학습지 좀 그만 풀고 애들이랑 좀 놀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체육 수업을 막 하려는 도전이 막 생기고 교실 안에서 소규모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공동체 놀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교조가 이런 자리 많이 마련하고 조금 이렇게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최혜영 선생님하고 제가 교육과정 모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최근에 온라인 학습 원격 학습 시작되면서 제가 들은 책무감은 현장이 저렇게 아우성치고 힘들어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런 고민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 교사일 때 아이스크림이라는 이제 초등의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요, 이미. 근데 제가 이제 과학 교과를 할 때 그것을 실험
순간에 한 2분 정도만 보여줘도 아이들이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다시 끊고 다시 막 접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네. 이런 순간이 오면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뭘 같이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두 분 발제자께 그냥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먼저 최영 선생님한테는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 진도 나가고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는 놀이와 이렇게 소통 문화를 하시는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도 나가기를 동의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학한 선생님께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입시 문제까지 고민을 하시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진보교육연구소에서 오전 오후 분반을 해서 교육과정 난이도나 그런 하여튼 시수를 낮추더라도 고등학교 선생님이 분반을 해서 오전 오후반을 진행하게 하는 게 가능할 건지에 대한 판단 두 분께 먼저 이런 질문 드리면서 나머지 발제자 세 분도 여기 가까이 좀 앉아주시면서 지금 진행이 좀 느려져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 먼저 답 부탁드릴게요. 제가 짧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할게요. 사실은 이 토론에 오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진도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대로 그 속에서 고민을 대안적으로 찾아서 한 게 그거였는데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진도 나가면 안 되겠다가 지금 현재 제가 정리한 생각입니다. 갑자기 정리가 되신 거네요. 네. 네, 일단 고등학교는 학급수에 따라서 이게 뭐 두 개로 나누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격주로 등교했을 때 그 반 한 반 그대로 다 수업을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안한 거는 격주 등교가 아니라 매주 등교를 하되 오전에 등교 2학년은 뭐 1학년은 오후에 등교. 그래서 2주 동안 계속 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실수 부담과 관련해서는 뭐 동의를 한 거고요. 네. 만약에 분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단위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일주일에 나가거든요. 3단위짜리를 2단위로 줄이고 2단위를 1단위로 줄이면은 선생님들의 수업 실수는 반으로 줍니다. 3분의 1이 줄죠. 이제 그거를 학급을 더 만들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운영을 하면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어떨지 이제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냥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 먼저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부에서 2부까지 5분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도 먼저 질의응답 받으면서 그 다음에 그거 정리하면서 토론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진보 선생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핵심 교육과정을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 제가 6학년인데 6학년에 비화 비율 이런 거는 다루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를 축소했는데도 제가 저희 학교 상황을 보니까 분수의 사칙 연산은 1학기 때 어떻게든 해야겠더라고요. 5학년 때 덧셈 뺄셈 나오고 6학년 때 곱셈 나온 셈인데 이마저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학년은 6학년 1학기는 그냥 분수에 사칙 연산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비화 비율은 온라인으로만 올리고 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교육과정 가운데 이제 위계성이 있는 거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아니라 뭔가 좀 전국 뭐 통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야, 과학 우리 이런 거 하지 마. 이거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진짜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이 자세하고 친절한 지침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가 수행평가 가지고 교육청하고 엄청 싸웠는데, 대전시 교육청은 수행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만 딱 내렸어요. 그런데 충북의 공무는 1년에 영역당 하나만 하셨다라던가 이렇게 친절한 공문이 나간 거예요. 근데 또 이거 가지고 또 학교마다 또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마다가 또 막 문의 전화 오고, 그럼 또 우리는 교육청에 야 니네 똑바로 해라고 또 싸우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은 진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 6학년 등교 수업이 4주였는데 지금 학교에서 의무로 해야 되는 의무 교육 과정 있잖아요. 흡연 예방, 성희롱, 보건수는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여학생 생리 교육까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리 교육 중요하긴 한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담임도 수행평가 하기도 바쁜데 선생님은 지난주에 흡연 예방, 성폭력, 성희롱 예방 다 했으면서 무슨 생리 교육까지 하겠다는 거냐. 2학기 때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 선생님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교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학교에 해야 되는 50여 종의 의무인 이런 것들 어떻게 진짜 빨리 조정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적 돌봄, 특히 제가 어제 대전에 특수 선생님으로부터 1시간 하소연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의료용 산소 주머니를 주든가, 특수 애들 맨날 침 막 질질 흘리고 특수는 6월 8일 등교 수업하기 전부터 특수 학부모님들은 애들 데리고 와서 막 맡아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말 정교조가 목소리 낼 게 많은데, 그런 진짜 특수나 이런 아이들 특히 더 정말 촘촘하게 해야 된다. 네, 질문이 이해됐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 교육 과정에서 안 들려요? 들려요? 네. 핵심 교육 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 가능하냐? 제가 정확하게 생각한 걸로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동학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이런 데 부고하는 형태로만 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현장에 있는 실행하는 선생님들의 동학년이라든지 학년의 모임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딴 데서 개입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교육부, 교육청의 지침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방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부가 교육과정으로 지침을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업일수, 수업 실수에 대한 훈령에 대한 개정은 교육부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되고요. 최소 범위를 딱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최소 범위가 너무 작아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뒤에서부터 보건 선생님 와가지고 50여 종의 의무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그거는 창체 부분을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건 교과에 녹여내야지. 여기서 저희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과감함의 유예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도 그 시도교육청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산촌적이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방향에서도 나왔지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 빼야 되는 거에 대한 소통 구조가 항시 언제라도 올라가서 그거를 어떤 행정조직에서 직접적으로 그거를 수합해서 답변까지 내려오는데 논스톱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담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논의 구조와 소통 구조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소통 구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팬데믹 상황에선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맡아야 되는 게 지금 법과 체계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각 단위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지나치게 쓸데없이 선생님들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자기를 방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너희들이 할 일이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야라는 그 선언 저희가 선언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보건 수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엄밀히 와서 저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대놓고.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사급 아까 저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보조 인력이 지금 있는 수까지가 안 돼요. 제가 최소한으로 그냥 감으로 선생님들 말씀 들은 걸로 하면 지금 현재 2배 이상. 특사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사학교, 특사급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 말씀하셨는데 손지 선생님이 영유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사회적 돌봄 기능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 이외에서 어디서 효율적으로 발달에 맞는 학교 교육 이외의 활동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 기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 오후 수업하고 수업 시간이 반토막 났을 때 등교 수업을 할 때 반토막 났을 때 그 나머지 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할 거 다 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감당해내는 돌봄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지금 돌봄 교실처럼 모아놓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회적 돌봄 기능이 확대되는데 단순히 그냥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영유아부터 초, 중고등학교까지 폭넓게 이어지고 입시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의 청소년에 맞는 사회적 돌봄, 청소년 센터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에서 얘기할 때 경로당 숫자보다 청소년 센터 숫자가 적어요. 어느 정도 적느냐?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적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될 수 있는 게 청소년 센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 중고등학교 돌봄의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하네요. 아까 그 발제 중에 천보 선생님이 토론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 감염병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교육 안에서의 거리두기와 그 안에서의 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 체계나 시스템 안에서 그게 맞아 틀려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프레임에 갇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원격 학습이나 온라인 학습 관련한 어떤 법적인 규제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의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천보 선생님께 잠깐 넘기면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런 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쪽이죠? 15쪽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이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막 이제 하다가 이제 팬데믹 교육 과정을 우리가 제기를 할 텐데 이제 팬데믹 교육 과정의 기본 가장 핵심적인 틀을 이루는 부분, 그러니까는 학습 그 집단 규모를 줄이고 수업 시간을 줄이고 이런 이제 기본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생기부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결정해야 될 이제 지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쉽게들 생각하시겠지만 교육부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서 문제제기 한다고 해서 뭐 2학기 전에 받아들여서 싹 바꿀 리는 이제 만무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쉽게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고 일단 그런 상황에서 2학기 시작이 될 텐데
우리는 이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첫 번째는 그래도 해야 된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팬데믹 상황이 2학기 초에 끝나지 않는다. 이건 계속 가는 문제고 2학기만의 문제가 이후에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상황 속에서 계속 명분과 힘을 얻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2학기 시작하면서 교육부가 안 받으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는 개인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교육의 어떤 이제 본질, 철학적 문제의 대립이 지금 격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격 학습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격 학습은 교육적 본질이 일 수 없고 많은 어쨌든 이제 뭐 격차라는 이런 문제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공교육은 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에요.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게 원격 학습 이번 해본 김에 아예 공식적인 교과 교육 그러니까 이수 수단을 하자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게 이 문제를 단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본질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이 싸움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크기의 이제 무게가 그 신자유주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교육을 시장 원리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정도의 지금 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유리하다.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이제 교육감이라든 일부 사람들도 1학기 해봤더니 이거 굉장히 문제 많다. 그래서 9월 학기제로 도입을 해보자.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방식이 문제가 많다는 걸 전제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9월 학기제가 옳으냐 그러냐 이전에 그것에 깔려있는 부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 때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이 꼭 우리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만이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일고 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그때보다 유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제 교육부가 안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 차원과 학교 차원과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쨌든 최대한 핵심적인 거 이때 우리가 꼭 하고서 다음 교육과정 수행의 조건을 어디한 최대한 올려놓을 것인가라는 것 차원에서 핵심 교육과정을 스스로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실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조직적인 저는 요구사항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없앨 수 있는 것은 막 문제 제기해서 실제로 없어내가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이제 우리가 해나간다라면 이후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어떤 실천적 내용적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어요. 2차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 그러니까 이때의 이제 대유행은 이번에 뭐 광주나 인천이나 며칠 이제 학교 폐쇄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3월달에 맞이했던 몇 주 이상의 전국의 학교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에 올지 않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감염병 분야에서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왔을 때는 전면적인 저는 정치 투쟁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만 담론 투쟁을 넘어서서 말로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진짜 팬데믹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는 촉발시키는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가을 학기제를 도입하라. 그리고 굉장히 인화성 높은 요구 사항이 수능 일정 연계하라. 이런 이제 실제로 정당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전면적인 좀 정치 투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네. 저기 예 뒤에 말씀하시. 네 맞습니다. 예. 저는 본부의 정책기획국장 최선정입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교육과정을
이제 지금 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 교육 과정을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교육부 지침 내라고 계속 요구했고요. 교육청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라고 막 요구했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은 정교조 본부에 왜 교육부나 교육청에 빨리 요구하지 않느냐, 관철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받으면서 한 학기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이 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방향을 논의를 하려면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로 내려와야 이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부제를 할 건지, 1학년을 언제 등교를 시킬 건지 이런 걸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려다 보니까 모든 권한이 위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밑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팬데믹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고 해결을 하려면 당장의 해결은 안 됐지만 학교 단위의 결정권이 있다라고 치고 좀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먼저 해보면 안 되는가, 학교 자체에서 결정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그다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에서 갖고 있었던 허위의식이 4가지 측면에서 깨졌다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였는데, 짧게 하면 교육 격차가 면대면으로 해도 생기고 온라인을 하면 더 많이 생겨요. 그럼 결국은 학교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곳이 아니라 만드는 곳이었다. 그 다음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평가 급식 돌봄을 하고 있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학교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닌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결국 싸움을 할 때요, 의사들이 원격 의료를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수준에서 봤을 때 교사들이 원격 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은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시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원격 교육 안 하냐. 그거는 의사들이 원격 진료를 안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인식으로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교육의 본질로 바꿔나가는 투쟁을 할 때 이 의식의 흐름과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의견성 제안이신데 그 점에 있어서도 조금 논쟁거리 있지만 그거는 또 이제 차후에 또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이라 그래서 학교에 펀드 자본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자본 창출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린 뉴딜이 아니라 그린 뉴딜이라고 얼마 전에 무슨 생태 관련한 그 시민단체에서 경로하면서 기자회견 했던 기사를 봤습니다. 학교는 이제 자본과 새로운 시스템의 전환기, 일자리 창출에 기구로 전락될 지점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고요. 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저희가 네, 충북 문태주입니다. 제가 제가 오늘 여기 들으면서 저는 좀 정리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신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수업이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으면 수업이 안 일어난다라는, 그러니까 수업이 아니다, 교육이 아니다, 어렵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발제하신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있는 부분 같은데, 요거는 이제 생활방학 단계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계별로 대응을 우리가 좀 하고, 그러니까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단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되냐, 2단계 생활방학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그 3단계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있던 거니까 그냥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볼게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출석 인정하던지 아니면 법을 바꿔서 재난일 때 법정 수업 시수를 줄이던지 50% 감면 아니면 뭐 학교 그러니까 교육에서 저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기간이다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한 걸로 치고 아니면은 그 법정 수업 시수에서 빼고 190일인데 20일을 했다 그러면 170일로 기준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2단계 생활 방역 단계에서는 사실 15인 이하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현재 뭐 26명에서 30명 됐다고 가정을 하면 15인이면 사실상 학급 수가 1.5배에서 한 1.7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 늘어날 거예요. 2배 정도 최대가 2배겠죠. 2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학급 수는 예를 들어 1학년이 8반이면 내년에는 뭐 16반, 14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교 학생 수가 한 1.7배 학급 수가 늘어나면 그래서 그 부족한 교실을 좀 공유해서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쓰는 학년이 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사실은 매일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수업 안 하고. 2번 수업 한다는 건 우리 반 애들을 반을 나눠서 내가 2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대신 우리 반만 하자는 건데 애초에 반만 14명, 13명, 14명이면 매일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공간이 없으면 그거 오전 오후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 올로 가능하고 그러면 1단계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중단이 됐다. 그걸 대비해서 진도를 핵심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좀 약간 조합을 했는데 핵심적인 거 위주로 막 해요. 근데 사회적인 강도가 높은 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끝내고 근데 만약에 강도 높이 안 나가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이 일찍 끝냈어. 그러면 그 핵심을 좀 더 이제 살을 붙이는 이제 좀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약만 약간 핵심인데 약간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적용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아니 복습을 하든지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구체화된 저는 예시를 다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안을 단계별로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년에는 정말 그 학급당 학생 수는 안전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한 거고 사실상 우리가 옛날부터 그 교육의 질을 위해서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일단 온라인 수업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의 그 본질이나 이 입시 체계 때문에 지금 막 억지로 애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정리가 저는 됐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정리고요. 아무튼 의견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서울의 조남규입니다. 몇 가지 의견성 발언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비판이나 욕만 하지 말고 우리 할 것을 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야지 설득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건데 하나는 초중고 과목별로 작년에 자기가 수업에서 제일 세분화된 요소별로 가르쳤던 것, 올해 코로나 때 가르쳤던 것. 그럼 저는 정답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꼭 가르쳐야 이것은 안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좀 통계를 어느 연구 집단이 하든지 뭐 전교조가 하든지 교과위원회에 요청을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것저것을 뭐 하여간 100을 가르쳤다면 올해는 70만 가르쳤는데 그 70이 이러이러한 거더라. 물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은 분야 자체를 이제 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저는 좀 근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하자고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그게 명수를 몇 명이라고 잡아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대면 수업이 늘 가능한 명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2m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명수를 너무나 낮추면은 별로 해당되는 학교들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쟤들이 수능을 볼 때는 분명히 거리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니네들 수능 보는 인원 이하인 학급은 매일 나오도록 하거나 매일 나오는 것을 허용을 해. 지금 지침상으로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농촌에 조그만 학교여가지고 학급당 선수가 10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매일 나와라 해서 매일 나오는 학교가 오히려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되도록 하는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최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학교에서조차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지금 막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가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띄엄띄엄 앉았어도 서로 바라보고 4명이 조별로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든지 그 4명이 대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면은 카톡으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든지 간에 저는 이런 방법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좀 나가야 한다라고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지금 학습 결손도 걱정되지만 사실은 사회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인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이 결손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그동안 애들은 워낙 공부를 안 하고 놀고 떠드니까 그 문제알을 추려내는 것만 체크를 하고 뭐 자살 위험 이런 것만 체크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하여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나 뭘 해가지고서 사회성 결손이 더 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면 수업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저는 그런 증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농어촌의 학교 통폐합하면서 3개, 4개 뭐 하나 줄이면은 뭐 몇 억을 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걔들을 기숙사를 지었거든요. 저는 그 기숙사 지어놓은 그 학교가 지금 학급당 선수가 한 20명에서 2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숙사로 해가지고 부모님들도 좋아해요. 애들도 좋아하고 거기 기숙사에 있는 것을. 근데 막상 그 기숙사 생활이 지금 요 팬데믹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실태조사나 뭔 기사화를 하든지 농어촌 작은 학교 다 없애고 왕창 몰아가지고 기숙사까지 집어넣었더니 이게 코로나 때는 훨씬 안 좋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기획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손지희 선생님이 말씀 들으면서 플로우 토론은 정리하면서 저희의 이유를 기획하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아까 사실은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청소년기의 돌봄에 대한 얘기도 여기 인프라 확충이라는 차원으로 사실은 짧게 표현은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왜 안 되냐? 입시의 압박이 제일 크죠. 애들을 사교육기관에 보내서 뭐래도 준비를 시켜야 되고 학교하고 집 사이에 어떤 비어있는 시간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만한 그 역량을 우리 사회는 하나도 키워주지 못한 채 20살, 뭐 30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큰 취지가 이걸 계기로 묵혀왔던 교육혁명의 여러 과제들을 정말로 현실의 문제로 생각하고 실천을 해보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15라는 숫자, 오전, 오후 수업 이 구체적인 건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의 교육과정과 여건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 교육과정이 정말 애들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니다.
너희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자동 봉진을 두드려 박아서 이 와중에도 하는 척을 엄청나게 한 거고, 교사들도 공범이라는 의식이 드는 것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뭐 올리고 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보건 선생님이 이 와중에 또 무슨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압박을 느끼는 것은 교사들이 그 가장 말단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전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아쉬운 것은 지금 자유주의자들은 원래 학교는 졸업장이나 발급하는 곳이지 무슨 발달이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좀 더 세련된 자유주의 내지는 진보적인 분들은 재생산기관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학교 없애지. 왜 안 없애요? 학교에 기대하는 거는 싸구려 돌봄기관을 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것을 꾸역꾸역 해왔던 게 교사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사들 아니었으면 일주일 만에 온라인 수업을 전면 그 모든 수백만 학생들한테 어느 누가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인프라도 그따위인데.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정교조가 얼마 전에 있었던 대대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인 선언이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한 학교에서 이 돌파구를 뚫어라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미 힘의 관계가 그렇고 역할 규정이 그런데 팬데믹 교육과정 우리 학교에서 실천해 봅시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도 우리 학교에서 못하겠어요. 학교 옮긴 지 이제 막 와가지고 애들도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애들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문제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개별적 피드백을, 케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담임들이. 일일이 연락하고 더 많이 애들하고 개별적인 대화는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손에 안 잡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학습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나쁘기만 한 일은 진짜 없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저도 미러링 해보고 막 영상도 해보면서 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 와중에. 이거 나중에 하면 교실에서 좀 앉아서 나도 편하게 여기다 써가면 살 수 있겠네. 칠판에 맨날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 건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팬데믹 교육과정 계기로 제가 보기에 핵심 교육과정 어느 정도는 다 추려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해야지. 나중에 이거 입시에 나오는 거 아니야? 중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그때까지 걱정을 해야 돼요. 그 앞에 뭘 배웠는지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교육과정에 있어서 정말 불필요한 게 뭐고 학교에서 쓸데없는 사업들 다 싹 다 없애버리고 정말 발달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학교 여건을 재편하는 계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교조가 그 중심에 서야 되는데 지금 약간 현장 조합원으로서도 부끄러운 게 많고, 그다음에 좀 본부나 집행부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역할들 기대도 좀 있다라는 거. 예. 네. 그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또 현장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나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고민을 갖고 만날지도 오늘 토론회에서 조금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선생님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 그 다음에 또 여기 발제자께서 던져주신 화두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이후에 다른 기획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혹시 나는 꼭 한마디 더 하겠다. 네, 그러면 발제하신 분들 한마디씩이요. 우리 진보쌤이 죄송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원격 교육하고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그 형식적인 교육, 그러니까 수업 실수하고 수업 일수 채우는 교육만 됐을 때 학생들한테 가는 그 발달 지체, 발달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이 토론문 작사가 지금 토론을 하면서 점점 더 그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눈에 안 보이는 그 발달에 대한 문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그게 누적돼 가지고
가지고 쌓이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쌓여가지고 저희가 누구도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거에 대한 게 지금 생각보다 되게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면서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치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지금 조금 더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더 느껴지거든요. 맨 처음에 저도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막 헷갈리면서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맨 처음에는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두려움을 넣어서 이제 공포의 수준까지 이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하반기 투쟁을 말씀하실 때 선생님들이 지침을 요구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너희들이 일단 전문적으로 하고 시간 많은 사람 내놔봐라. 그 다음에 판단하고 우리가 실천하겠다라는 요구였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고 정교조에서는 그래도 지금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부분은 나는 이렇게 실천하겠다. 아마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거를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얘기를 안 던진다면 영원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생각이 너무너무 앞서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 실천하는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